네, 안녕하세요. 100% 해썹센터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썹 7원칙 중 제일 첫 번째 원칙인 해썹 위해 요소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7원칙 12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7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인 해썹 팀 구성, 그리고 제품 설명서 작성, 용도 확인, 그리고 공정 흐름도 작성, 그리고 그다음에 공정 흐름도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 준비 단계 5단계를 거치고 나게 되면 이제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이 된 건데요. 이때부터 첫 번째 단계인 위해 요소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해 요소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들의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썹 원칙 중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해 요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해 요소라는 게 식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나 요소를 말하는데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와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 조건이죠. 처음에는 생물학적 위해 요소입니다. 네.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기타 생물학적 원인 물질을 말하고 주요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런 병원성 미생물이 있고 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그리고 부패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곰팡이들이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적 위해 요소인데요. 화학적 위해 요소는 식품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학 물질을 의미하고 주요 화학적 위해 요소는 중금속, 그리고 농약 잔유물, 그리고 항생물질, 환경 호르몬 등이 존재하고 주로 농약 잔유물들이 자주 남습니다. 네, 이렇고 그 다음에 물리적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는 식품에 본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이물질을 말하고 금속 조각, 생산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제 못이나 칼날, 그리고 금속 조각, 갈다 보면 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금속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금속이나 그리고 유리 조각,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 등 그 외에도 머리카락, 이제 손톱, 발톱은 안 들어가겠죠. 눈썹,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리적 위해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위해 요소 분석은 원재료, 공정, 그리고 최종 제품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식별하고 이들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위해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료, 가공 과정, 포장, 저장, 유통 등 모든 공정도를 먼저 식별을 했잖아요. 우리가 공정도를 그렸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공정도에 따른 이제 현장 확인 이런 걸 하면서 위해 요소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공정에서는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는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들어가겠죠.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장 환경 그리고 종업원의 위생 상태 그리고 원료의 오염 등에 따라 이제 이런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화학적 이해 요소가 또 올 수 있겠죠. 이거는 가공, 보관, 포장 과정에서 화학 물질에 오염될 수 있고 세척제나 소독제, 세척을 할 때도 이제 세제를 쓰겠죠. 이런 게 식품에 잔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위해 요소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에서 물리적 이물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장비나 포장재의 결함으로 인해 이물이 혼합될 수 있고 기계의 나사가 빠지거나 깨진 유리 조각, 형광등이 깨지는 등의 이런 유리 조각이 혼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위해 요소 평가. 위해 요소는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 평가는 위해 요소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점수를 매깁니다. 심각성, 이게 사람의 목숨에 크게 위험한지를 이제 또 점수를 매기고 발생 가능한지를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혼합해서 이제 평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심각성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위해 요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각성은 치사율, 만성독성, 경미한 상태 이렇게 3가지 3점, 2점, 1점 그리고 발생 가능성 기준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보통인지 낮은지 이렇게 3점, 2점, 1점 이 2가지를 합해서 이제 그 점수를 근거로 CCP냐, CP냐를 결정하는 단계가 위해 요소 분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 조치와 관리 방법을 도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검수 기준, 그리고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위생 교육, 적절한 온도 및 습도 관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 네, 세척 방법, 소독 시간, 온도 관리 등의 CCP를 관리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교육 및 훈련 강화, 사용 기준 준수, 적절한 식별 및 보관, 원재료 각기 검수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관리를 할 수 있고 적절한 보관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적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위해 요소도 마찬가지로 장비 및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 원재료 검사, 작업자 교육 훈련 강화, 대동소이하죠. 이물 검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특히 이 역에서는 금속 검출기 자주 보시죠. 그리고 엑스레이 기기 등을 통해 이물질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표를 작성하는 과정은 이렇게 아까 심각성, 발생 가능성을 이제 분석해서 종합평가 점수를 내리겠죠. 네, 기관별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결론은 저희 100% 해썹센터와 함께 하시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까지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저희가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런 것들 저희한테 이제 믿고 맡겨주시고,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100% 해썹센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상 100% 해썹센터 김지성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